이번 시간에는 나무 재질의 디테일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장면에는 플레인 하나와 스피어 하나가 있고요. 장면에 별도의 조명을 더 설치하지 않고 인바이러먼트 스카이 오브젝트의 파워를 원래처럼 1로 돌려놓고 이 상태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나무를 모델링을 좀 해볼 건데요. 스피어는 일단 그 공간을 좀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잠시 안 보이게 해두고, 나무를 어떤 나무를 만들 거냐 하면 장작처럼 생긴 나무를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장작처럼 생긴 나무를 만들 건데, 이 나무가 안쪽이 이렇게 패여 있는 이런 나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델링을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옥테인 수업이기 때문에 모델링은 최소한의 모델링만 하도록 할게요. 실린더를 X축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하나 더 복제해서 두 번째 실린더는 한쪽을 조그만하게 해볼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실린더를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끝나는 부분은 이렇게 마이너스 45, 시작하는 부분은 90도에서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브젝트는 그대로 두고 얘네 둘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둘이 바닥에 뭉쳐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묶어서 약간 들어 올려서 해볼게요. 두 번째 것이 50cm이기 때문에 50cm를 해주면 바닥에서 딱 뜨게 될 테고요. 이렇게 보기 좋은 장소에다가 두고 진행해 볼게요. 자, 불리언을 할 건데요. 이 상태로 한번 해보죠. 불, 여기 있는 AB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끝부분을 보면 이 두 실린더의 길이는 정확하게 똑같지만 컴퓨터는 이산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샘플링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히거나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린더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줌으로써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0cm인데요. 얘를 조금만 더 길게 해주면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자, 여기서 안쪽 실린더의 반경을 조금만 작게 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실린더의 하나씩 따로 할게요. 길이가 조금 길어 보여서 200이 아니고 이렇게 하죠. 160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런데 그 세그먼트가 각진 부분이 보이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픽에서는 최대한 안 나오는 게 좋으니까요. 바깥쪽 64, 바깥쪽은 사실은 360도를 다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32만 해도 아주 충분할 것 같고요. 안쪽 거는 64를 해서 동그랗게 해서 깔끔한 모델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를 지오니까 지오메트리에 넣고요. 널은 용모가 끝났으니까 지우고 인바이러먼트 놔두고, 지오에서 현재 여기에 재질을 하나 넣을 건데요. 현재 상태를 저장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Save Project Incremental. 자, 나무 재질을 넣어 볼 건데요. 옥테인 글로시를 이용해서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무는 텍스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텍스처를 바로 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우드 텍스처,
자,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해상도가 좀 높은 게 좋기 때문에 자, 이미지에서 툴, 사이즈, 라지 하면은 큰 이미지들만 나타나게 될 테고요.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를 준비해 볼게요. 자, 핀트레스트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조금 더 큰 이미지면 좋을 것 같고요. 얘도 별로 크지 않네요. 이미지가 좀 컸으면 하는데 너무 많이 찾지 않고 가급적이면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냥 이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일단 우리 작업하는 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그냥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하나 저장을 했고요. 저 이미지를 오케이, 노드 에디터를 열어서 바로 불러들여 볼게요. 글로시 재질을 선택하고 이미지 텍스처 불러오기 방금 이 이미지 얘를 디퓨저에 연결하면 저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뭔가 일부면은 텍스처가 적용이 안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트랜스폼 또는 프로젝션 이런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를 클릭해서 UV 트랜스폼 또는 프로젝션을 눌러도 좋고 여기 노드 중에서 트랜스폼이나 프로젝션을 꺼내서 여기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얘도 필요하면 연결하면 되겠죠. 자, 프로젝션 방법을 한번 정해 줄게요. 지금 메쉬 UV인데요. 우리가 이 원기둥의 메쉬를 UV를 펼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박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 전체에 적용되게 하는데요. 이 박스라는 것은 이 오브젝트를 XYZ 방향으로 향하게 자동으로 UV라기보단 프로젝션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나무의 결 방향이 좀 삐뚤어졌네요. 그래서 여기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저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X에 90 넣어 볼게요. 자, 이 방향 아니죠. 0. Y에 90 넣어 볼게요. 자, 이 방향도 이상하네요. 아니고 Z에 90. 자, Z에 90이 가장 이 나무의 모양과 잘 맞죠. 이 상태로 해둘게요. 그리고 자, 나무 색깔이 너무 좀 밝다 그러면은 약간 붉은 기운을 추가해서 넣어 볼게요. RGB 스펙트럼을 하나 넣어서 약간 붉은 기운의 색깔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섞어 볼 건데 뭘로 섞을까요? 믹스로 섞을 수도 있고 어두운 부분끼리 더하려면 멀티플라이로 섞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자, 일단은 믹스로 섞어 볼게요. 믹스를 이용해서 어마운트가 아니고 AB에다가 얘를 넣고 여기 믹스를 선택하면 여기 어마운트에 플롯 값이 이미 들어있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플롯을 하나 별도로 떼내서 여기에서 플롯을 어마운팅 해줘서 플롯에서 값을 정해도 되는데 똑같습니다. 얘를 버리고 믹스해서 0.5면 A와 B를 반씩 섞은 건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A가 많아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B가 많아집니다. 자, 나는 B가 조금 많은 이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그리고 얘가 너무 오렌지색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오렌지색의 정도를 좀 조절해 주면 되겠죠. 붉은 기운이 들게 또는 약간 보라색 기운이 들게 이것도 괜찮네요. 그리고 믹스 값을 조금 더 적절하게 지나치게 보라색이네요. 자, HSB에서 세츄레이션 값을 좀 줄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약간 그 노란 빛이 많은 나무를
이런 색을 좀 조절을 해서 붉은빛이 좀 더 추가된 나무로 바꿀 수가 있었고요. 좀 더 디테일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리고 재질을 좀 더 변경해 볼게요. 자, 카메라. 이 카메라를 로컬 축으로 해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동기화를 해놔야 되겠죠. 타겟을 오브젝트를 바라보게 해주고 카메라는 이렇게 조정을 해서 좀 가까이 가서 잘 보이도록 할게요. 약간 더 높은 곳에서 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조절이 안되는 창이구나. 자, 그리고 노드 에디터를 다시 열어서 우리가 글로시에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이제 뭐 스페큘러나 러프니스 그리고 범퍼, 노멀, 디스플레이스먼트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해 줄게요. 자, 현재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한 이미지는 이 이미지 하나만을 구했는데요. 여기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일단 러프니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재 이미지는 RGB죠. RGB를 옥테인,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여기 러프니스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러프니스 값이 먹히는데요. 전체적으로 광이 싹 사라져 버렸네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레디언트의 솔로 모드를 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뭔가 좀 제대로 안 됐네요. 그레디언트는 흑백인데 솔로 모드를 켰는데 이런 컬러가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에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 테두리가 지금 안 쳐져 있네요. 다시 눌러서 솔로. 자, 여전히 잘 안 되네요. 그럴 때는 여기를 한번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솔로 모드가 잘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자, 이럴 때는 이 러프니스를 직접 디퓨저에 넣어서 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제로 솔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죠? 이 러프니스는 지금 빼두고요. 필요 없으니까. 이런 느낌의 러프니스가 생기고 있는데요. 러프니스는 흰색 부분이 가장 러프하게, 그러니까 빛을 반사 못하는 상황이고 검정색 부분이 빛을 많이 반사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는 빛을 다 분산시켜 버리기 때문에 광택이 싹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를 어둡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밝은 색을 이렇게 자르면 더 밝아지죠. 반대로 어두운 색을 위로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어둡게 해주고요. 자, 만약에 이 콘트라스트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이 그레디언트 뒤나 앞에 컬러 커렉션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좁으니까 공간 정리를 좀 할게요. 얘들 좀 뒤로 빼서 그레디언트 뭐 보통은 그 컬러 커렉션을 먼저 한번 해주고 그레디언트를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조금 더 복잡한 작업을 앞에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컬러 커렉션에서 명도를 조금 줄여 볼게요. 자, 감마 값을 조절해도 좋겠고요. 익스포저를 조절해도 되는데 일단 감마를 조금 올려서 조금씩 아주 예민하죠. 자, 기본값이 1이었는데요. 뭐 1.2. 자,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어두워졌고요. 자, 익스포저, 노출을 가지고 좀 조절해 볼게요. 노출도 아주 예민하네요. 기본값이 0이었는데 마이너스 0.2. 자, 이렇게 해도 많이 어두워졌어요. 자, 러프니스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텍스처를 가지고 PBR 텍스처가 아닌 일반 텍스처로 러퍼니스를 이렇게 조절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일반 텍스처의 밝은 부분, 지금 여기 약간 흰색에 가까운 부분이 있고 나무색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광이 있어야 되며 광택이 있어야 되며 어디가 광택이 사라져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대체로는 이 어두운 부분, 색깔이 짙은 부분이 광택이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아무래도 어두운 부분은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거칠거칠한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패턴을 잘 보고요. 어두운 부분이 러퍼니스에서도 어두운지 아니죠. 여기의 어두운 부분은 러퍼니스에서 밝은 색이 돼야 빛이 분산돼서 반사가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RGB에서 어두운 부분은 러퍼니스에서 밝아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 가느다란 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러퍼니스에서 밝게 표현됐는지 어둡게 표현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잘 안 보이네. 그럼 여기 큰 부분,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밝은 부분이 여전히 밝네요. 자, 여기 밝은 부분이 RGB에서도 밝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RGB에서 밝은 부분은 그대로 밝게 놔두고 러퍼니스에서는 얘가 뒤집혀야 되겠죠. 그래서 인버트를 하나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러퍼니스에 매달아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 모드를 빠져나가거나 얘를 정상적으로 돌려 볼게요. 얘가 없을 때와 저 뒤쪽에 반사되는 부분, 그 다음 여기 길게 스페큘라 생기는 부분, 그리고 있을 때 조금 더 어두운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솔로 모드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는 러퍼니스를 그냥 직접 연결하면 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인버트 하면서 좀 문제가 생겼네요. 왜냐하면 인버트를 하기 전까지는 그레디언트까지 적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서 확산광이 별로 없이 반사를 좀 많이 시키도록 했었는데 인버트를 하면서 그게 뒤집혀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에서 전체적으로 밝아야 인버트를 하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뒤집어 줄게요. 자, 이러면 전체적으로 꽤 밝죠. 자, 전체적으로 꽤 밝은 부분을 인버트 해서 러퍼니스에 집어넣으면 이제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얘를 자, 되긴 됐는데 왜 이렇게 컬러 값이 싹 빠져버렸죠? 뭔가가 이상하게 됐네요. 에러인가? 지금 솔로 모드가 켜져 있네요. 얘를 꺼야죠. 얘를 안 꺼서 그런 거예요. 다시 연결하고 연결하고. 뭐 노드가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이제 아까보다 더 광택이 좀 살아있는, 그러면서도 러퍼니스를 적용한 이미지가 됐고요. 러퍼니스가 없을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를 스토어해서 비교해 볼게요. 러퍼니스가 있을 때, 여기를 러퍼니스가 없을 때가 오른쪽이고요. 러퍼니스가 적용되면은 왼쪽처럼 되는데 좀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스페큘러를 한번 해볼게요. 스페큘러는 빛이 나는 부분이죠. 하이라이트를 생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작업된 그레디언트를 인버터 하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야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범프도 넣을 수 있겠고요. 자, 그레디언트 모드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뭔가가 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시 모드인데 왜 이게 잘 안 먹을까요? 디퓨저에 넣어서 볼게요. 자, 이 상태로 범프가 되면 흰색은 돌출되고 검정색은 오목해지는 그런 현상이 될 텐데요. RGB 텍스처랑 비교해 볼게요. 자, 뭐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레디언트를 범프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일반 조명으로 해주면 흰색이 밝고요. 어두운 색이 가라앉은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네요. 자, 범프도 집어넣는데 지금 범프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이전의 상태를 범프에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레디언트는 좀 명도 대비를 많이 줬으니까 자, 이 정도가 좀 적절해 보이네요. 그레디언트를 하기 이전의 상태를 범프 채널에다가 직접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멀을 연결을 해 볼게요. 현재 당연히 노멀이 없는 상태죠. 일단은 저장을 한번 하고 포토샵을 열어서 노멀 맵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한 이미지가 이 이미지인데요. 얘를 열어서 필터 3D 노멀 자, 노멀이 뭐 과하지 않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만약에 기본값이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기본값은 한 이 정도 되어 있을 테고요. 노멀이 좀 과하게 표현되죠. 너무 과하게 표현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디테일 스케일을 이렇게 좀 줄여 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나는 17 정도 줄게요. 그리고 얘를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해죠. 끝자리에 노멀이라고 해서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 노멀을 이미지 텍스처를 불러서 조금 전에 있는 노멀을 불러서 노멀에다가 바로 연결을 해줄게요. 노멀. 자, 노멀도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멀을 연결해서 자, 노멀 값을 작게 줬더니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이럴 때 만약에 노멀을 좀 의도적으로 세게 주고 싶다 그러면 노멀의 파워 값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2. 좀 더 많이 올려줘 볼게요. 다시 내릴 거긴 한데요. 5. 자, 이 값을 많이 줬더니 이 노멀은 조명에 반응하는 표면의 반사각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값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납니다. 과하면 좀 안 좋죠. 그래서 나는 1.3 정도 주니까 여기 이 부분이 약간의 그 엠보싱을 느낄 수 있도록 되었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텍스처가 지금 약간씩 잡아 느린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 같은 데 가서 이 텍스처의 배율을 좀 줄여 볼게요. 0.5. 그랬더니 이쪽 방향으로 반복되는 특성이 눈에 보여버리네요. 얘는 안 되겠고. 1. 원위치. 자, 얘를 끄고, 처음부터 끄고 했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0.5. 자, 1일 때는 이 폭이 좀 넓어 보이는데요. 0.5는 좀 좁아 보이네요. 그래서 중간 정도, 이 정도 값을 줘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값이 바뀌었으면,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노멀도 값이 바뀌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값을 끌어다가 프로젝션에 갖다 놓을게요. 근데 뭐가 찌그러졌네요. 그죠? 그 위에 것도 끌어다가 갖다 놓을게요. 아까보다 어째 해상도는 좋아진 것 같은데 위치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큰 위치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트랜스폼에서 여기에 위치를 조절하는 얘네들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주 좀 정교하게 조절해야겠네요. 많이 움직이네요. 안쪽이 좀 단단해 보이고 바깥쪽이 물러 보이도록 자, 이 정도로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가 우리가 간단하게 원기둥 두 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이 원기둥 두 개가 금속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엣지를 조금 부드럽게 해줄게요. 재질을 선택해서 베이직으로 가서 라운디드 엣지 들어가서 만들기 세부 옵션 열어서 어느 정도로 만들 건지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1 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라운드가 지면서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보이네요. 자, 얘가 패스트인데요. 정확하게로 바꿔줄게요.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 약간 좀 더 잘 처리가 된 것 같고요. 너무 과하지 않도록 줘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라운드 엣지도 살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매끈한 나무가 아니고 나무에 약간 흠집이 있는 디테일을 이제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흠집이 있는 나무를 표현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